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사다 시즌 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이 코로나19로 해서 생긴 이 사회적 변화에서 이 중독이라고 하는 현상이 과연 어떻게 변화하는가. 다음 주제는 다음 주제 스마트폰. 스마트폰은 이건 뭐, 네. 안 봐도 알 것 같아요. 실제로 늘어났죠. 사람들이 이제 그 만나지 말고 각자 메시지 보내고 맞아요. SNS나 이런 것들 통해서 서로 이제 마음의 거리를 좁히자 뭐 이렇게 어느 정도 권장까지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늘어났죠. 당연히 뭐 줄었다는 게 한 2, 3%밖에 안 되고 뭐 늘었다는 게 한 3, 40%가 됐습니다. 맞아요. 네, 늘었는데 이거는 보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 전 연령층에서 다 늘었어요. 맞아요. 다 늘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평소에 많이 안 쓰던 사람들은 많이 안 늘었어요. 평소 많이 쓰던 사람에서 더 늘었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 패턴은 좀 계속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쓰던 보면 사람은 뭔가를 더 많이 하게 되고. 결국은 안 하던 사람이 하게 되는 것보다는 원래 하던 사람이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중독 산업이라는 게 한 놈만 잡습니다. 헤비 유저를 만드는 제비 유저를 만드는 거예요. 중독이라는 현상 자체도 결국은 내가 뭔가에 꽂혀 있는 거가 그것만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눈에 콩깍지 씌우면 그 사람만 보이듯이 중독이라는 게 결국 뇌가 뭔가 도파민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다른 거에는 안 나와요. 내가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만 근데 나와요. 보통 이제 콩깍지가 쓰이면 오래 안 벗겨지잖아요. 먹죠. 그건 사람한테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람한테 중독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한테는 콩깍지가 벗겨져도 네. 술, 담배, 뭐 게임, 그럼요. 그런 거안 도박 이런 벗겨져요? 거에는 그건 안 콩깍지가 안 벗겨져요. 벗겨진다고요? 더 강해지죠. 더 강해지죠. 네. 그 다음 했어야 주제 되네. 도박 어때요? 도박? 도박 궁금합니다. 도박 궁금합니다. 일단 준이 도박 좋아하는 준이 못하죠. 왜 할 이렇게 수가 없습니다. 줄었군요. 전 할 수가 없죠. 그럼 네. 현장에 가서 해야 그렇죠, 하는 그렇죠. 거니까. 그게 도박이 보니까 근데 재밌는 데이터가 하나가 있는데 이게 매번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신고를 받거든요. 근데 작년 대비 3배가 늘었어요. 신고가요? 신고 건수가. 보통 2, 300건이 나오다가 1000건이 오. 상반기에, 네, 1분기에. 신고가 늘었다는 거는 사람들이 도박을 많이 한다고 해석해도 되는 거겠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조사상에서 보면은 네. 이게 어떻게까지 우리나라에서 이제 도박이라고 하는 건 사실 좀 되게 금기시된 그렇죠. 것들이 좀 그럼요,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과 자체는 일단은 도박을 한다고 하는 사람의 비율 자체가 좀 적게 나왔고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늘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2몇 %가 나왔고 줄었다고 하는 사람이 한 15% 정도가 나왔어요. 기회가 박탈돼서. 근데 이거 온라인만 한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도박은. 전체적으로.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거 온라인을 좀 구별해서 했어야 되네요. 또 반성. 계속 반성과 후회가 남는 이거 참 설문조사. 아쉽네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늘어난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요건 보니까 주식, 그다음에 로또 복권, 주식도 도박으로 분류합니까? 주식 투기. 주식 투기라는 걸 우리가 넣었어요. 주식 네, 투기. 그때 로또 복권 데이 같이, 트레이딩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건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불법 온라인 도박도 그러니까 3번째 정도로 도박은 하여튼 조금 어쨌든 죽은 거죠, 죽은 거. 줄은 거죠. 네.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로또는 늘었다. 로또 늘었고 근데 하지만 또 불법 사이트 신고 건수는 늘었다. 그러게. 네, 그래서 그 도박 센터에서도 보니까 그 상담 건수도 많이 늘었대요. 도박 상담. 네, 네. 그러니까 병원에 오는 분이 온라인 도박에 중독된 증상이 심해져서 온 건가요? 아니면 원래는 자기가 맨날 했었는데 못하니까 금단으로 온 건가요? 두 가지가 다 있을 수도 있는데요. 보통 입원을 할 때는 도박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단 증상까지 가지도 않는 방법이 있어요. 하려면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오히려 뭐 그 합법과 그러니까 불법을 왔다 갔다 해요. 네. 근데 이제 합법을 못 하니까 불법으로만 쏠리고 네. 불법의 특징은 돈을 뽕을 뽑잖아요. 그래서 탈탈 털리죠. 털리는 거. 나의 그래서 돈이. 이들이 입원을 할 때 주로 입원을 하거나 치료를 받으러 올 때 가장 큰 이유는 완전 다 털리고 개털된 다음에 부모가 너 치료 받으면 갚아줄게 해서 데리고 오거든요. 그런 케이스들이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아슬아슬하던 아이들이 털리는 거죠, 불법으로. 그런 걸 보면 어느 정도의 합법적인 도박 사행산업 이런 거는 필요악이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해석은 경계합니다. 네. 아, 예. 그러려면 사실 불법을 단속을 잘할 수 있는 특사경이라든지 이런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이 합법을 늘려주면 합법, 불법 다 같이 늘어나요. 그런 파일을 키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아직까지 불법 도박에 대한 그걸 제대로 컨트롤하고 규제하고 이걸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그 약간 그런 논의는 경계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궁금한데요. 지금 되게 회심의 컨텐츠로 넣었던 게 바로 아, 이 회심의- 성인용 컨텐츠. 아, 포르노. 포르노. 네. 네. 이남은 요거였는데. 근데 그 제가 이걸 네. 넣었던 이유는 그 최근에 저희 그 WHO 행위중독 TF의 사실 단톡방이 아니라 그 단체 이메일 방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각 나라 어떤지 뭐 이렇게 아, 물어보고. 외국 사람들하고 네, 그 같이 하는. 그렇죠. 근데 그 포르노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포르노 허브라고 폰 허브라는 사이트 아세요? 몰라요. 그건 그게 모릅니다. 되게 인터내셔널하게 이제 포르노를 집합시켜놓은. 아. 네네네. 근데 얘네들이 매번 통계도 내고 외국은 통계 이게 합법이잖아요 포르노가. 요 사이트에서 트래픽 그러니까 접속률이나 이런 걸 조사해 보니까 올해 1, 2, 3월 달에 한 30% 40% 올라가다. 올라갔겠죠. 심지어 스페인, 이태리 엄청나게 코로나가 터진 나라에서는 프리미엄 유료 서비스를 무료로 막 제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특별 한정 진짜 얘네들 무료. 코로나 특별한 네, 그렇죠. 여기에도 코로나를 집에서 맞겠군요. 할 일도 없는데 이거나 봐라. 네. 하긴 우리나라에서 그 뭐죠 넷플릭스 이런 거 매출 올라가는 거랑 네, 같은 그렇겠네요. 아, 네. 그렇죠. 예,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뭐 그 이태리, 프랑스, 스페인 이런 데서 다 50% 늘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조사해보자 재밌겠다. 그리고 사실 저는 우리나라 포르노가 정말 문제예요. 우리나라 포르노가 문제가 아이들이 포르노에 어린 나이에 노출이 되고 아주 무차별적으로 노출이 되는 우리나라의 포르노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국산 포르노가 뭐 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아이들 어린 아이들에 대한 포르노의 성교육적인 부분이네요, 그건. 접근성이 너무 낮군요. 너무 높다는 거죠 접근성이. 접근성이 높아. 높은 거. 벽이 낮은 거구나.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가지 기술적 조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외국에서는 사실 개방적인 것 같지만 어른들이 보는 거에 대해서 아무 제한이 없지만 네. 실제로 아동 청소년들이 포르노에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엄청나게 사실 강조를 우리 해요. 이 교수가 아동 청소년일 때 정말 보고 싶었지만 보기가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드카피 이거 하나 또 보려면 맞아요. 저희 가가지고 순서 예. 기다려야 되고 맞아. 어려웠죠. 그 종이로 된 인쇄물도 하나 구하기 힘들었는데 되게 어려웠죠. 네. 접근성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나 있는 것이 사실은 어렸을 때 노출이 될수록 아이들이 성범죄나 이런 거에 대한 또 맞아요. 아예 그 개념 자체가 없는 네. 상태에서 이게 노출이 돼버리니까 엠번방이나 이런 것도 사실 포르노의 밭에서 포르노의 숲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어찌됐건 뭐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어찌됐건 그래서 결과적으로 물론 이제 성인 대상 연구이지만 조사이지만 하긴 했는데 생각보다는 이게 이게 성인물이라고 물어볼까 포르노라고 물어볼까 하다가 사실 이제 네. 포르노라고 물어봐야 정확해서 포르노라고 네. 물어봤는데 근데 저는 이걸 보고 딱 보는 순간 네. 이거는 응답자들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한 게 이 조사 대상자의 연령대가 전국 성인 남녀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인데 그렇죠. 네. 한 달에 1회 미만 봤다는 사람이 78%예요. 코로나 전후 다. 그럴 수 있는데 뭐 안 본 수 사람도 있는데. 많아요. 아 그럴 수 네, 있다고요? 그럼요. 19세 이상 성인 남녀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아니 19세 이상이면은 굳이 포르노를 안 보고 뭐 실제 행위를 해도 되는 나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아 그런가? 네, 굳이 보지 않고 다른 만족할 게 많은데. 그러니까 젊었을 때, 어릴 때 이렇게 볼 만큼 본 사람들은 나중에 네, 별로. 진짜, 예. 많은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그럼 제가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좀 근데 해주시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포르노 같은 경우도요 보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봐요. 그래 이것도 중독이에요. 그럴 것 이것도 같아요. 예. 보던 사람이 본다. 하이퍼섹슈얼 디스오더라고 해서 DSM-5에도 이게 그 리서치 크라이테리아에 이제 들어가네 만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네. 얘가 정말 심한 게 한 번 보기 시작하는 사람이 많이 본다는 거고. 밤새도록 이게, 보고 이런 사람도 그리고 있어요. 이게 이 스펙트럼이 좀 넓어서 포르노를 보는 거에서 이게 옮겨가요. 단순 포르노에서 하드코어로 넘어갔다가 그다음에 그 뭐죠 그거 그 도찰물로 넘어갔다가 자기가 직접 도찰을 하죠. 그래서 이 하이퍼섹슈얼한 게 옮겨가다가 좀 더 하드하고 좀 더 챌린저블하고 하고 넘어가다가 범죄를 자기가 직접 한 찍는 걸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네. 스너프 네, 맞아요. 였나? 그런 거 그거랑 있었죠. 비슷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좀 위험하다는 건데 뭐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본다면 어찌됐건 근데 어찌됐건 전체적으로 보면
뭐 줄었다가도 많고 늘었다가 줄긴 했지만 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 다른 이제 횟수를 비교한 거 보면 네. 사실은 한 달에 3, 4회는 6.2에서 6.7%, 일주일에 두세 번 보는 비율은 4.7에서 5.1%, 일주일에 4회 이상은 2.4에서 3.4%, 조금씩 늘긴 늘은 거예요. 횟수 자체는 그렇죠. 늘었네요. 전체적으로 이제 뭐 줄었다고 대답한 사람이 많은데 안 보는 사람까지 그냥 안 보면서도 줄었다 변화 없다 이렇게 대답하는 수가 좀 있긴 해서 그런 것 같고요. 어찌됐건 실제로 내가 얼마나 전에는 얼마나 봤는데 지금 얼마나 봤냐를 물어본 이 횟수하고 시간에서는 그래도 분명히 좀 늘고 있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네. 20대에서 네. 20대에서 유일하게 줄었다보다 늘었다가 많다. 네. 20대에서. 오. 결국 이것도 온라인이기 때문에. 요건 이제 숫자가 너무 적어서 네. 그리고 포르노를 한 번 더 재밌는 거는 일주일에 4회 이상 보던 사람에서 늘었다고 대답한 비율이 되게 높아요. 높군요. 뭔가 이렇게 다들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시간이 남고 원래 다른 거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면 네. 원래 많이 하던 거를 그냥 많이 제일 그렇게 할 편한 가능성이 거예요. 높겠네요. 도박하던 사람은 도박을 더 하고 네. 술 많이 먹던 사람은 혼자서라도 술을 더 먹고 포르노 많이 보던 사람은 그걸 더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나처럼 공부 열심히 하던 사람들은 공부를 더 많이 이상한 얘기고요. 우리나라가 결국 이제 소셜 디스턴싱이라고 하는 현상에 의해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보다 좀 선진국인 나라들의 특성은 뭐 해외 연수들도 네. 보시고 보면 근데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소셜 디스턴싱을 둬요. 백야드가 있고 네네네. 동네마다 넓은 들이 있고 비교적 그죠? 근데 우리는 들도 없고 네. 타닥 붙어서 삽니다. 평상시 그죠? 그러면 이 소셜 디스턴싱에 의해서 결국은 이 공허감과 외로움과 쓸쓸함과 스트레스가 오히려 거리를 둠으로써 더 심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외적으로 디스턴싱을 둠으로써 네. 그러니까 그 뭔가 관계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좋은 긍정적인 걸로 인해서 본인의 마음을 달래던 것들이 또 외부적으로 없어지고 내부적으로는 계속 경제적인 거, 그다음에 질병에 대한 걱정, 감염에 대한 걱정, 불안도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 불안은 올라가고 실제로 외부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거는 차단이 되면서 우울해진다. 결국은 할 수 있는 거는 가볍고 싸게 접근성이 좋은. 네. 그러니까 술도 사실 접근성이 그런 면에서 보면 가서 사와야 되고, 네. 그죠? 안주를 만들어야 되고, 결국은 디지털, 포르노, 게임, 도박, 뭐 이런 쪽이 제가 볼 때는 정말 저는 되게 두려워요. 엄청나게 늘어날 그렇겠네요. 거로 보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취약한 깔때기처럼 물이 고여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되게 취약한 곳부터 치고 들어올 거다. 그게 주로 이제 어린이들. 아이들. 네. 네. 그리고 이미 우울한 사람들, 이미 불안했던 사람들, 이미 중독으로 치료받고 있던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은 치료 기회는 멀어지고 그리고 건강 취약했던 그 보면 마지막 결과 보면 우울했던 사람에서 늘었다는 비율이 다 많아요. 지금 현재 우울하고 불안하고 불면증이 있는 사람에서 스마트폰 사용량 늘었고, 뭐 음주도 늘었고, 온라인 게임도 늘었고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것 보면 결국은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다. 그러니까 점점 더 원래 중독이 있었거나 아니면 뭔가 감정적으로 부족함이 있거나 결여가 있었던 분들일수록 언택트로 인해서 그런 게 더 강화되고 네, 맞아요. 공고해지는. 그래서 사실 산업적으로는 네. 이 기회에 언택트 사업도 좀 늘리고 뭐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죠. 일반인의 시각에서 본다. 네. 하지만 네. 그 이면에 그 섀도우에서는 분명히 이걸로 인해서 피해받고 자기 의도와 무관하게 도람으로 빠져 그렇게 계곡으로 빠져 되겠네요. 들어가는 사람이 네. 분명히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문제되는 건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모르죠. 모른다는 게 네, 문제인 것 같아요. 몰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디지털에 이 관련된 중독들은 이 폐해가 당대에 바로 나타나질 않아요. 뭐 도박에서 돈을 왕창 날리는 게 아니면 포르노 지금 내가 10시간 본다고 그렇죠. 게임 뭐 10시간 한다고 당장 내가 무슨 피해 보는 게 아니거든요. 1년 내에서 맞아, 맞아. 4년. GTA 같은 게임 막 4, 5년씩 하다가 사람 진짜 죽이거나 이런 거에 대한 감이 무뎌져가지고 게임과 현실을 착각하고. 그러니까 코로나 위기 속에서 무슨 일자리라든지 수입 감소 이런 것도 다 취약계층이 제일 네. 먼저 맞아요. 영향을 받는다고 맞아요. 하는데 이런 것도 우울, 불안, 네. 중독 이런 것들도 제일 취약한 사람들이 그러네요. 가장 저는 많이 영향을 받거든요. 온라인 학교를 걱정할 게 아니라 애들을 그러면 어디서 뛰어놀게 해줘야 되지? 맞아요. 그죠? 운동장에서 뛰어놀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어? 마스크도 쓰고 하고. 그러면 애들이 좀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큰일이네요. 그래서 이거 아날로그 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이게 정말 오래 갈 거라면 어른들은 좀 참을 수 있죠. 근데 애들은 못 참아요. 참습니다. 예. 애들은 뛰쳐나간다고요. 그러면은 길게 보면 그리고 사실은 못 사는 동네일수록 체육 시설도 없고 운동 시설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 결국은 이 언택트로 좀 지속되려면 온라인 열심히 하라고만 할 게 아니라 오프라인, 예? 아날로그를 어떻게 그래도 균형 있게 그 와중에라도 최소한에라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19 정책을 계속 이렇게 변형을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장기화랑 이제 환경 변화에 따라서. 근데 이 부분도 고려를 해서 정책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지금 들었어요. 네. 생각해보지 못했던 측면이긴 진짜요? 하네요. 되게 유익한 네. 유익한 방송입니다. 네. 네. 자, 중독 없는 세상을 위한 다학제적 연구 네트워크 중독 포럼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네네네. 근데 이게 중독 가톨릭 포럼에서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유정구 소모병원 이해국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